번째 순서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4가지의 상황실을 좀 준비해봤어요. 종목 상황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OS 만나보시죠. 헝다그룹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단 뭐 이자를 채권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12월 30일까지 계속 내야 되는데 지금 달러 채권 이자 지급 불투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차장님은 이 이슈를 좀 깊게 보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 역시도 지나가리라라고 보시는 편인가요? 일단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유동성 축소 관련된 것보다는 뭐 약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미국의 여파를 뭐 국제적인 여파보다는 중국 내 문제로 끝날 거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좀 밀접한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걸로 보이고요. 뭐 당분간은 이게 이자를 뭐 제때 지급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이번에도 만기가 도래한 것도 여전히 만기일날 지급을 못하더라도 30일 유예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30일 안에 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또 한번 또 기다림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충격은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예, 좀 길게 끌고 가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한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종목들이 뭐 지금 어제는 이제 철강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장은 지금 지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강한 섹터들이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은 여전히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헝다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볼 만한 업종을 보자면은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근데 뭐 철강은 뭐 가격이 지금 건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면 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가 나왔는데, 그 외에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이 약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닥 우리나라의 피해 업종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네. 내부에서 대부분 조달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여파는 그닥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헝다 이야기 짚어봤고요. 그럼 이번엔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상황실 SOS입니다. 텔레칩스예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만든다 생산설이 나오면서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그 내용은 한 보도로 나온 거잖아요. 요즘 이렇게 기사로 나온 게 많아서 이걸 믿어야 될지 참 고민이더라고요. 일단은 뭐 테슬라 입장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네. 뭐 근데 일단 추측성 보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뭐 또 사실 또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새로운 이제 4분기 내년 2분기부터 이제 장착할 새로운 차기 모델에 대한 한마디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설계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고, 그걸 이제 5나노급으로 하려고 하다가 7나노급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그리고 7나노급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율주행 칩에 관련돼서 이제 좀 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직접적인 뭐 수혜가 되는 건 사실 삼성전자겠죠.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거는. 근데 결국엔 나머지 이제 자율주행 칩을 설계하거나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실적이 나오고 자동차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그와 함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오늘 일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다른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텔레칩스도 오늘 저희가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텔레칩스, 뭐 AD칩스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만 엮여 있는 걸로 보시면 네. 세코닉스, 뭐 텔레칩스, 에이테크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D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나마 좀 강한 종목이 뭐 이제 강하고 좀 펀더멘탈도 있고, 내용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MCU 관련된 것들 사업을 하고 있는 뭐 그나마 텔레칩스가 가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물론 이제 텔레칩스가 자율주행을 직접 뭐 설계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오랫동안 칩 설계를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이 좀 가는 거는 좀 당연한 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칩을 뭐 받았다, OEM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텔레칩스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도 보면 굉장히 윗꼬리를 많이 달고 좀 맞아요.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동안 이제 낙폭도 좀 과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슈가 생기면서 좀 올라오고, 또 오히려 이제 일부 손절 물량들이 좀 나오고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네. 캔디님이 피쉬앤칩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종목이 아니죠. 텔레칩스, AD칩스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오늘 텔레칩스에 대한 가격 전략 모멘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2차 전지주들 많이 올랐으니까 더 안 가겠자고 안 샀는데 더 가서 속이 쓰리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다음 타자로 수소차를 봐야 될까, 자율주행차를 지금부터 묵혀둘까 고민하시는데 텔레칩스 그 주인공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아직은 제가 볼 땐 주인공이라기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일단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MCU 사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흑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그 이력,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그런 뭐 실적이 좋아질 걸 기대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한번 사볼 자리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한 2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 주인공이 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후성입니다. 대규모 투자 효과 가시화에 대한 기대 속에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의진투자증권이 이런 이유로 목표 주가를 또 올렸더라고요. 어떤 리포트인지 우리 차장님은 동의하시나요? 뭐 일단 좀 동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사실은 마루를 만드는 동화 기업부터 시작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주로 반도체 관련된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를 만드는 회사가 전해질 관련된 사업도 지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숫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기 전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뭐 후성은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도 또 얘기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수가스, 뭐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후성이 잠재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주가가 더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또 후성은 LiPF6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해 봤는데 LNF와 비교해 봤을 때 LNF가 조금 더 고급화된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LNF랑 후성을 좀 비교해 보자면 매력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제 LNF는 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그 전해질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LIF 뭐 LIPF, PF6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고, 네. 워낙 또 이력이 좀 오래됐죠. LG전자가 거래도 오래 했고, LG 화학이랑 거래도 오래 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후성은 이제 기존에 이제 반도체 관련 소재를 하다가 지금 보면 반도체 관련된 소재 이런 뭐 가스라든지 뭐 이런 그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들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보면 요즘에 다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으로 좀 돌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후성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단순히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첨가제까지도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성 홈페이지 아마 들어가 보시면 2차 전지라고 자기들이 직접 이제 개발하고 만들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추가적인 성장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반영이 돼서 오늘 LNF가 사실은 뭐 수주를 또 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향으로 좀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보면 SK이노베이션 향으로 해서 이제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또 대규모 수주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양극재, 음극재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소재들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이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같이 커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과 LNF를 딱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이 커져 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 더 좋다, 꼭 이 종목을 봐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성도 오늘 이런 흐름 속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신고가 행렬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저희가 앞서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높다 하는 구간에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후성을 보시는 분들도 그 슈팅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굳이 이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굳이 뭐 파시기보다는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갔다가 또 한참 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아직은 이제 경쟁 단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서로 물량을 만들어내야 되는 국면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국면이 접어들기 전까지는 같이 커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1조 8천억이 좀 넘었는데 후성이 현재 주가로 보면 한 2조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2조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주가 25,000원 후성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후성하고 비교한 LNF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보다도 더 잘 가는 오늘의 주인공은 잠시 후에 떼어놓고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저희가 장 마감 앞두고서는 이거 매도해야 되나요? 더 들고 가야 되나요? 여쭤봤을 때 두 분이 모두 다 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보혜수 악재 가고 노바백스 호재가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게요. 두 분이 가지고 가야 된다, 사셔야 된다라고? 네, 그렇죠. 어제 나오신 분들이요. 네. 그렇죠. 예. 어제 저도 이제 사야 될 국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보면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보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국면도 보면 대부분 이제 SK 케미칼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사실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들을 시장에 던지기는 사실 쉽지 않죠. 대부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팔게 되더라도 블록 딜로에서 팔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보호예수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뭐 이제 완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노바백스 관련돼서 지금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긴급 사용 등재를 이제 신청했다라는 부분이고 아직 뭐 허가가 떨어진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로만도 지금 굉장히 큰 호재를 받고 있는데 결국엔 그 이유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노바백스도 CMO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 개발 비슷하게 해서 지금 CMO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만약에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노바백스에 대한 물량이 또 실적에 보태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한번 또 미뤄졌었습니다. 이제 승인 자체가. 근데 4분기에 다시 한번 또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되면 사실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충분한 호재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도 부스터샷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맞아요. 사실은 이 단순히 백신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아마 내년에도 또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백신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좀 불편하지만 백신 업체들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00명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 같이 가야 된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경구용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 앞서 이건희 사장님도 오 의견 주셨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이제 뭐 지금은 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뭐 전고점을 노리고 가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엔 지금은 이제 돌아서서 뭐 21선에 걸쳐서 지금 있지만 여기를 좀 돌파해서 뭐 11선 위로 안착한다라고 하면 뭐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악재도 있지만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은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건희 사장님과의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